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도 음악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힐링, 그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음악을 또 생각하신다고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 이런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음악 컨텐츠도 있고 뭐 또 어떤 프로젝트들을 하고 계신가요? 음악 프로젝트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힐링 쪽의 어떤 네네. 주제를 가지고 릴렉스 하는 거죠.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 네네. 진짜 재밌는 또 프로젝트는 네네. VR, AR, XR까지 이제 네네. 가지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증강현실 다 이제 요즘 혼합현실. 그런 게 화두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밴드 하나 만들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캐릭터 지금 이제 거의 다 완성됐고요. 언제 같이 데뷔해요? 아마 한 6개월 안에 데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 그거는 이커머스 혹은 패션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품들. 사이버 가수. 예, 사이버 가수인데 이제 가수 있고 DJ 있고 그다음에 댄서 하나 있는데 요즘 아이돌 그러니까 탑티어 아이돌 분들은 아바타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런 시장이 있고 이거는 그 외의 시장이에요. 제가 보는 시장은 오. 아이돌은 막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음. 예를 들면 오타쿠, 히키고모리, 뭐 루저, 자기만의 세계에 뭐 몰입하는 혹은 친구들. 네. 악하지 않은 조커. 어. 이런 느낌들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아이돌 가수분들은 쓰레기통을 발로 차면 안 되지만 여긴 발로 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의 캐릭터, 막 소설 네. 속 캐릭터 같은. 그리고 되게 뻔하고 그다음에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레트로도 막 섞이고 막 하는 그런 실제 가수랑 콜라보도 계획이 있나요? 그런 사이버 가수의 핵심 중에 가장 큰 거는 콜라보가 하나 있어요. 실제 이 사이버 가수는 그런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맞는 행위를 하고 거기에 힙합이든 혹은 뭐 여러 가수분들이든 혹은 배우들이 연주를 막 재밌게 하든 뭔가에 콜라보를 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러한 장치가 꼭 필요하죠. 이거 완전히 새로운 시도네요. 그러니까 작곡가님께서는 예전에도 많은 곡들을 쓰고 새로운 장르들을 탐험했지만 지금도 이제 끊임없이 뭐 증강현실, 디지털, 예, 사이버 가수 이런 되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네요. 예, 좀 이렇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패러다임들이 막 바뀌고 있는데 뭐가 가장 재밌을까? 그리고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인데 아까 힐링 쪽의 어떤 주제는 정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 저는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이게 미디어나 드러나 있는 인물들은 말하자면 어떤 실존한 인물이고 따라야 되는 룰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인간이 갖는 불안전성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막 엄청 좋아하다가도 실망할 수도 있고 정말 말 한마디에 행동 한마디에 이게 정말 무너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실망을 받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나도 어딘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가 그 사람들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줘도 좋죠. 좋을 것 같다는 요즘 생각을. 제페토나 이런 벌써 10대 애들은 네.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메타버스, 네 맞아요. 메타버스에서 벌써 이미 자기 아바타들을 갖고 놀고 아이템을 사기도 하고 이미 그 익숙해져 있거든요. 네네. 캐릭터라는 존재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마치 펭수 좋아하듯이. 맞아요, 펭수처럼. 펭수 안에 있는 사람은 궁금하지 않은 거죠. 이 펭수 자체가 재밌는 거죠. 그걸 이제 이해하고 네. 그 같이 놀 수 있는 맞아요. 교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생겨서 이제 캐릭터에 훨씬 이제 친화적이죠. 거기에 이제 어떤 아이덴티티를 담고 또 어떤 스토리를 담고 또 뭐 이런 어떤 컨텐츠를 또 같이 공유하면서 뭐 커머스랑 붙이거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향후의 디지털의 발달로 또 시간과 비용이 적어졌죠. 그런 걸 만들기 위한. 그러면 어떤 쌍방향 소통을 위한 창구로도 생각하시는 그럼요. 거예요. 버추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또 유튜브 방송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실제 DJ는 랜선 디제잉도 하고 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재밌게 할 수 있죠. 재밌겠네요. 예.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시게 되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뭔가 새로운 거 시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망설여지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노하우 또는 어떤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호기심인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영역인 네네. 것 같아요. 그거는 실제 그런 CFO나 이런 진짜 사업에 좀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저는 네네. 어쨌든 몽상가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막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아 내가 이걸 잘할 수 있겠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하면 망하겠다는 알겠어요.
아. 내 성향을 아니까. 그러니까 내 성향에 맞는 것들을 하는 예, 거죠. 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재작년에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이렇게 명상이나 이런 쪽을 좀 하다 보니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근데 난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결국엔 두 가지의 교집합은 그 안에 항상 음악이라는 게 있는 거죠. 결국 질문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서 행복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인데 작곡가님 그걸 찾았고 아니요. 아직 못 아니에요. 아직도 찾았겠죠. 찾고 있는 거예요. 찾은 건 딱 하나 있죠. 아이에 대한 사랑, 가족에 네. 대한 어떤 네. 행복 이런 그쵸. 건 찾은 거죠. 근데 일로 봤을 땐 또 뭔가가 하나 또 이렇게 하다가 뭐 이상한 게 툭 나오면 네. 저건 또 뭐지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태도가 좀 필요하겠네요. 이것저것 어떤 게 정말 또 나의 것이 될지 모르니까. 예, 천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계속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메타포를 연결을 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바람 부는 것에 예를 들면 슬픔을 네네. 느끼면 곡이 나오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천재성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물론 안 그런 사람 정말 특이하게 네, 있겠지만 네, 네. 그러면 이제 노력인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뭔가를 노력하는 거예요. 저건 뭐지? 계속 퀘스천 마크를 머릿속에 달고 살아야 되는 그 버릇처럼. 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거 가진 것들을 또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주고 거기서 또 다시 받고 이런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교류가 또 많죠. 그럼요. 후배 음악가들도 많이 기르시고 작곡도 가르쳐 주시고 곡도 주시고 많이 이러시고 계시잖아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작곡 가르칠 때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춤을 추고 뭐 형이 음악은 어때 하면서 네. 이 친구의 감정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냥 이론적인 것만 그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특별해서 뭐 이론을 가르치는 게 네네네. 아니라 이 사람의 감정이나 그걸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혹은 무대를 봤을 때 표현하는 말 혹은 이런 것들을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결국 쌍방으로 소통을 하는 거죠. 특히 예술 수업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1 더하기 1을 가르쳤을 때 저 친구는 100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네네. 어떤 친구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말은 뭐냐 결국 소통이거든요. 계급장 떼고 해야 되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것도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거죠.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류할 수 있고 서로가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또 천재 말씀하셨는데 천재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 이제 천재를 보면 와 바로 보이긴 하는데 천재가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시도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사실 과학자가 꿈이 아니라 음악하는 게 꿈이었어요. 작곡도 하고 싶고 음악도 하고 싶었는데 같은 학교에 있던 형 중에 좀 엄청난 천재가 있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뮤지션으로 버클리 음대 수석으로 들어가다 수석으로 졸업하고 막 컴포저 오브 더 이어 막 미국 같이 큰 땅에서조차 인정받는 그런 엄청난 작곡가 형이었는데 같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 음악을 좋아해서 막 피아노 치는 사람이 그 형이랑 저 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접 비교 대상이 그 형인데 딱 보고 너무 천재잖아. 이러니까 나는 그냥 과학이나 해야겠다. 이게 음악 해가지고는 밥벌이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음악이 되게 좋았는데 이건 그냥 취미로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맞는 거였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했으니까 남들보다 좀 느려도 누구는 100m 달리기고 누구는 마라톤인데 그냥 조금 더 자신감 가지고 천천히 갔으면 그래도 뭔가 곡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천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천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재는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능은 크거든 작건 간에 다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천재는 뭐냐면 그 재능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재능은 모두가 있지만 스스로가 그 재능을 사랑해서 더 키워주는. 그렇죠. 그게 천재라고 저는 진짜 천재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듯이 항상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네. 저도 자괴감 많이 느끼죠. 요즘 젊은 친구들 음악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잘해요. 네네네. 그러면 야 진짜 잘한다. 경험치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닌 예, 얼마 전에 싱어게인 같은 거 봐도 느끼세요? 그 제네레이션 그 세대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들은 저는 점점 이제 그 오차가 생기기 나름이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재능이라는 것은 결과물을 놓고 판단하는 거지. 예를 들면 저 사람은 1시간 만에 저걸 해냈는데 나는 한 달이 돼야지 겨우 해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결과물만 들으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가려고 해서 그 재능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빨리 가려 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사랑하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할 줄 아는 그 자신만의 어떤 신념 맞아요. 혹은 철학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읽었던 글인데 너가 좋아하는 걸 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작가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그 뭐 다 아이돌 되고 싶으면 다 아이돌 되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진짜 그게 자기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괴롭고 힘들고 자기가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지 말고 내가 고통을 겪어도 그 순간에 하고 싶은 거를 찾으라고 그렇죠.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 며칠 전에 대학교 강의를 특강을 했는데 저보고 질문자가 한 1,300곡 정도 쓰신 것 같은데 네. 1300곡. 예, 뭐 하여튼 뭐 그 거의. 곡이 다 좋진 않죠. 근데 쓰신 것 같은데 슬럼프를 언제 느끼시나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1,300번 느꼈어요. 이렇게. 매번. 예, 매번 슬럼프죠. 왜냐하면 줄줄줄줄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쓰다가 다시 네. 고치고 또 다시 처음으로 가봤다가 고친 게 마음에 안 들면 또 전에 거 혹은 뭐 다르게 써보고 막 이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조립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모티브는 머릿속에서 한두 마디 딱 나와도 나머지 그걸 만들어가는 거는 정말 그건 이제 아키텍처 같은 거거든요. 설계 같은 그게 다 이제 슬럼프가 껴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엄청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1300곡을 쓰셨는데 슬럼프가 1300번 왔다. 매번 네. 왔다. 이거는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대답인 것 근데 같아요. 사실은 많은 그 예술가분들이 그러한 대답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을 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창작품을 만드는데 그게 일상처럼 성실하게 해도 그거에 대한 뭔가의 한 단계에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상처럼 해도 일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정말 그 매번의 슬럼프를 매번 뛰어넘는 그게 엄청난 그 어떤 결과를 만든 거네요. 어쩔 때는 너무 곡이 쓰기 싫어요. 그럴 때는 어떡하세요? 뭐 딴짓하죠. 뭐 컴퓨터 키보드를 닦는다거나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넷플릭스 보는. 하다 할 게 없으면 곡 써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면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 이렇게 꿈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음악을 좋아했는데 결국은 다른 길을 갔는데 자기 꿈을 이루는 친구들을 보면 결국은 끊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꿈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결국 대부분 이루는 것 같은데 뭔가를 하죠. 꼭 똑같은 꿈을 갖고 있다가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라고 그러니까 이루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포기한 게 더 많지. 맞아요. 이게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라고 뭐 어떤 그런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곡 쓸 때도 그러니까 왜 젊을 때는 실성하듯이 막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실성을 바꿔야 돼요. 성실. 네,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는 게 실성이 성실로. 네, 그렇게 가는 게 결국에는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거죠. 아카이빙이 그런 거잖아요. 계속 네. 쌓아두는 건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기쁘고 잠깐 슬프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하는 거죠. 꾸준히 하는 거. 맞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분 중에 사실 저는 그 방송 나오고 TV 활동하면서 요새 제일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하는 분들을 김현석 작곡가님 그리고 또 윤종신 씨. 정신이 형도 이렇게 성덕했다 그래요. 너무 좋아하는데 정신이 월간 네, 윤종신 그러니까 월간 매달 윤종신. 내잖아요. 수년 동안. 벌써 거기에 가치가 엄청난 거죠. 그 메달이 말이 메달이지. 그렇죠.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가족도 있고 아이도 있고 또 한 달이 생각보다 순식간에 가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일이 바쁘잖아요. MC도 하고 막 이러는데도 매달 그걸 지켜서 낸다는 거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거기서 얻어지는 거죠.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것,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가치겠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말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음악의 길을 포기했다고. 그때 써놨던 곡들이 있긴 하거든요. 부끄럽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뭔가 아까우니까 그 곡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 어떤 시그널송으로 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좋죠. 그러니까 사람이 저는 이제 네. 살다 보니 느낀 건데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어릴 적에 꿨던 꿈을 어떤 형태로든 유지하기. 꿈 유지하기.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형태든 그 다음에 사람의 차등을 두지 않기. 사람의 차등을 두지 않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 유쾌하기. 유쾌하기. 정 박사님 되게 유쾌하세요. 진짜 보면
항상 유쾌해요. 제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좀 상대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날석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유쾌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 좋아하는 거죠. 변호사님. 근데 항상 유쾌하지 못해요. 유쾌하지 못할 때는 이불 뒤집어 쓰고 오늘 집 밖에 안 나갈래 이럴 때도 또 있긴 하거든요. 내가 다운이 되고 힘들 때 진짜 가까운 사람한테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뭔가 다른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내가 힘든 에너지를 주는 게 또 조금 미안하게 생각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애티튜드 아닙니다. 태도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안 좋은 날들이 또 되게 많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뭐 막 그렇죠. 이래저래 누가 좀- 저를 막 사칭한 것도 있고 네. 인스타도 도용당하고 막 영상을 누가 막 딴 데에서 뭐 쓰기 올리고. 사고 네, 막 되게 많았어요. 유쾌한 일이 없는 한 주였는데 그 유쾌한 거 하나를 찾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거를 할 수 있으면 그 유쾌함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막 힘든 날이 있었고 막 그날 몸도 아프고 근데 실험을 안 하면 막 안 되고 이래가지고서는 랩에 나왔는데 진짜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너 왜 왔니?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갑자기 논문을 연구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뭔가 이 연구 너무 재밌지 않아 하고서 막 아는 척을 하면서 막 설명을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 이래서 너 징하다. 이게 네 길인가 보다. 왜냐면 이렇게 힘들던 애가 이 연구가 재밌지 않냐고 갑자기 살아나가지고서는 막 그 연구 얘기를 하는 순간 뭐 몸이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이 얘기를 할 정도면 진짜 이걸 좋아하는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아마 이제 책을 쓰거나 뭐 이런 그 과학 얘기를 어디 가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그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불씨가 살아나는 포인트가 사람마다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은 취미로 하시고 지금 뇌가 하시는 거는 맞게 지금 가시고 있는 뇌과학을 기반으로 커뮤니케이터로.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근데 오늘 너무 그냥 절 막 찾아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스타일이에요. 이 친구들하고 유튜브 시작하게 된 것도 그냥 막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인생은 그냥 이렇게 계속 막 하는 거예요. 지르는. 그럼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막 찾아왔는데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저는 오늘 즐거울 줄 알았어요. 네, 그냥 또 막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피아노 쳐봐주세요. 피아노요? 저 피아노 아유, 백스탄 저걸로. 쳐봐도 돼요. 언제 진짜요? 치라고 좀 놔둔 건데. 이런 사심을 가지고 여기 오긴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진짜 제대로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네네네. 연주한 거 녹음해서 시그널로 쓰세요. 오. 그거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할 수 있. 지금 할수 있어요? 녹음하는 거. 네. 녹음하는 게 지금 조율이 지금 가면 짜자 한번 쳐보시죠. 한번 해도 되나요?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작곡가님. 네.